현재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디지털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가장 중요한 한 축으로 삼았고,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경제 및 과학기술 경쟁의 차원에서 선제적인 디지털 전환은 무엇보다도 긴급하고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1차적인 요소입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디지털 전환에서 데이터는 산업화 시대의 원유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이용에도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한편, 데이터 관련 주체들 간의 갈등과 피해 또한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관련 우리의 법과 제도는 아직도 미완이며 이제 형성 중입니다. 오늘 발표한 토론이 데이터 관련 법과 제도가 한층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터는 오래전부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 이른바 원유로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는 더구나 이런 그 디지털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을 오히려 엄청 촉진시키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이 이제 개정돼 가서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 체계가 정비가 됐지만은 여전히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그 데이터 자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많습니다. 법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과제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법률 체계에 의존해야겠지만은 앞으로 좀 뭔가 이 시대에 부합하는 차원으로 관련 법을 좀 조정할 것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세미나 우리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앞으로 모아주실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에게 더구나 여름철 코로나 시절에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저희가 일상이 송두리째 다 이제 바뀌고 있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콘서트에 가지 않고 노래를 집에서 이렇게 듣고 영화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개발이 10년, 20년 걸리지 않고 이제 1년 미만으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인류가 코로나와 싸울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사실은 모두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 변화를 만든 주인공이 바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없으면 깡통입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데이터가 거래의 대상으로 되고 데이터를 사고 파는 그런 시대, 자본주의, 이것이 데이터 자본주의고, 그래서 우리 민간 기업들도 데이터 댐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산업화 시대의 석유처럼 중요한 데이터를 스스로 우리가 모아서 쓰자 해서 데이터 댐을 만들고, 우리 정부에서도 데이터 댐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데이터를 공급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 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 댐이 과거 산업화 시대의 석유를 비축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석유를 비축할 때는 그냥 사서 그 물류 창고에 저장했다가 쓰면 됩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저장하고 쓰는데 항상 재산권이 문제가 됩니다. 데이터에 관한 재산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작권이 있을 수 있고, 또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 권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 비밀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기술적인 어떤 규칙, 이건 로봇 배제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로봇.txt
IoT처럼 기술적으로 로봇의 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규범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법제도 전체가 일정한 경우에 데이터의 사용이 위법하다 이렇게 보는 불법 행위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법 제도와 기술적인 장치들이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이것을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하기도 하고 이러한 복잡한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댐을 만들고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이제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법안을 이제 개정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사람이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이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위한 규범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의 동일한 데이터 또는 거의 대부분 중복이 되는 그런 데이터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데이터에 관해서 현재 5개 부처가 5개의 법안을 각각 낸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전문가들로서는 굉장히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고 왜 그런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중복 보호 이것은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데이터 활용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복 규제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중복 규제는 우리 정부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제4차 산업혁명의 아주 암과 같은 존재죠. 이 중복 규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5개 법안의 내용을 반드시 조정해서 5개 부처가 협의해서 조정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엔진인데 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우리가 대기업들이 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시장과 기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개 법안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시장과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국회가 좀 국회의원님들이 잘 논의하시고 5개 부처가 잘 협의해서 이 법안을 우리 시장이 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 기업들이 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갈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을 줄지 소유권을 가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저작권법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무엇이고 저작권법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특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셨지만 가치제로서 외부 효과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산업 현장, 특히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조업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에 대해서 보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지금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에 해당되는 데이터들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창작성이라든지 뭐 체계적으로 배열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요건들이 이제 해당이 돼야 되는 저희들이 그런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부경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경법에 나오는 얘기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영업 비밀로 보호가 돼야 되는 영업 비밀로서 어떤 보호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영업 비밀로서 비밀성을 기업에서 부여하지 않으면 그것도 보호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의가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우리가 하나의 주일로 하자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점 발상일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칠 우려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충분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에는 많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보호해야 되는가라는 것 명제를 던진다라면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호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그것을 사회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간의 균형은 뭐 저작권이건 특허권이건 어떤 지식재산권 제도를 막론하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적 권리화가 설정이 되면 그 한 번 사적 권리가 설정이 된 권리화나 배타적 권리화가 설정이 된 영역들은 다시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권리 보호와 이용 체계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새롭게 지식재산권 체계를 논의할 때에는 권리의 부여가 오히려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나 이용 경제 동안이라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데이터 독점화, 이런 공정 경쟁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저해 이런 것을 부르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게 논의를 할 때 조금 포커싱 해야 될 부분이 데이터라는 게 과연 뭐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논의가 되는 데이터는 그냥 개개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저희가 보호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집합이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컴퓨터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은 적어도 이걸 저희 권리로서 보호하는 방법보다는 이런 행위로서 규율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5개의 관련된 법안들이 서로 간에 이제 중복 규제나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야 되는 것 자체도 사실 이제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이제 통계 거버넌스라는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법안에서는 보면 사실은 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과연 이들 간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그 법안의 조문만 가지고는 사실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통계법에서도 통계와 데이터, 행정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사실상은 이제 데이터 혹은 빅데이터와 통계는 또 별도로 지금 우리가 법안에서 이제 상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연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인가? 민간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공공부문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그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과연 보호와 활용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은 이제 보호 관점에서 거버넌스는 제가 볼 때 이번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일원화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활용 관점에서의 거버넌스는 아직까지는 보호 관점보다는 조금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 관점의 거버넌스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별법들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활용들을 조금 강화하려다 보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논의의 쟁점들이 나오는 것이 활용 관점에서는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부분을 어떤 식의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민간의 활용, 공공 쪽에서의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호 관점에서 거버넌스 체계는 이제 법제 정비를 통해서 상당히 진도가 나가지만 활용 차원에서 거버넌스 체계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로펌 변호사로서 막상 문제들을 이제 처리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떤 데이터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나 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모든 나라가 직무발명을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은 어떤 정책적 선택이나 그때 산업 발달에 따른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부분의 법안들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하신다기보다는 행위 규제로 가신 어떤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함부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독점적 권리를 창설한다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기존 관리 관계와도 정합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산업 디지털 전환법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관련된 권리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외 조항을 만약에 두면 반대로 그 구체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다른 금지되는 것인가 이런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 데이터에 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든 뭐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데이터 자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법률을 통해서 이것이 이 새로운 시대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될지 법이 다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든 어떻게 하든 일단 당사자들이 합의할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효과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새로운 법률 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권리 범위를 이제 넓히거나 예외를 조금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제 핵심 산업으로 성장 현재 하고 있고 해외 글로벌 기업들도 역시 그런 데이터들을 힘을 가지고 각 시장들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디지털 뉴딜을 공표하면서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에 전력을 다할 것을 표명하고 있었고요. 개인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명 처리를 해야 가명 정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조차 기업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명 정보를 인정받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기업들은 사실 활용에 현재 주저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안에서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과연 활용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하면서까지 활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제한 법상의 제한 이유에만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만 가지고 산업적으로 활용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들에게 아직까지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 중에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여집니다. 데이터는 개인과 데이터 사이의 물권적 관계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법상 재산 개념 그리고 규정화한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좀 성급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은 과연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그 리소스를 과연 대한민국에서 과연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확정보다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자 간의 상호관계에서 어느 한쪽에서만 치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법적으로 이제 규율하겠다는 것에 저희는 조금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내 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고 자율적 테두리 안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호에 대한 그런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보존 또는 보관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하게 일단은 보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보호는 활용을 전제로 한 그런 안전한 관리 이 정도가 적절한 수준의 보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이런 데이터를 잘 보호해서 데이터의 안전성 그리고 데이터 거래의 신뢰성 같은 것들을 담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자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재산이라고 보기도 하고 데이터를 자산이라고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는 데이터 그 자체로 우리가 말을 하고 이것을 제도에 반영시키는 것이 뭔가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살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고 그 데이터의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논의의 이제 시작점으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데이터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제 이 토론회가 단순히 어떤 그 학술적 관점이나 또는 기업의 이제 이익 활동 관점에서의 토론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합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제도적으로 이제 입법을 해가는 과정에서의 그 토론회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지금 현재 법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정의를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이제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같이 만나서 이렇게 토론을 열심히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최소한 어떤 그 공약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수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전체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험성을 줄여가면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오늘처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자꾸 공약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